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 12월까지 갈 것도 없이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수치 나오는 게 벌써부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PCE 수치는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CPI 수치 그리고 실업률 수치와 더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너무 잘 나오면 좋을 게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항공업계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 여행 수요가 너무 좋아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TSA 미국 교통안정청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에 그러니까 23일 수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450만 명 이상 비행기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8%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기준금리도 엄청 올라서 다들 힘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 우선은 아무리 힘들어도 연휴는 챙겨야지. 연말에는 좀 쉬고 놀아줘야지라는 기본 심리가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게 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에 출퇴근을 했었잖아요. 재택근무라는 게 없진 않았지만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죠. 일은 무조건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터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개념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어느덧 뉴노멀로 자리 잡다 보니까 어디서도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냥 노트북 챙겨서 비행기 타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데 놀러 가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다 보니까 다들 그냥 별 부담 없이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강달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 약간 꺾여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화폐 가치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것도 이렇게 여행업계의 분위기가 좋은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달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입니다.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가 강력해지면 달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솔직히 땡큐예요. 물론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엔 수출 위주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오히려 기업 이익이 손해가 나고 이렇게 손해가 나면 그만큼 또 필요 없는 인력을 해고를 해야 하니까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뭐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예전처럼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미국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긴 뭐 엘리트 집단들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고용 인원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나머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오히려 강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내에서 일하면서 달러를 벌고 그 돈을 미국에서 쓰면 별로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물가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같은 돈을 벌더라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살 수 있는 것들이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들고 외국으로 나간다면 굳이 뭐 미국에서 쓰지 않고 이걸 외국에 나가서 쓴다면 오히려 완전 지상낙원이 펼쳐지는 거죠. 유럽 국가들 경기 힘들어지면서 달러 대비 환율 하락해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영국 파운드화도 작살났죠. 유로화도 작살났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여행을 아예 유럽으로 가버리면 가성비 좋게 아주 제대로 즐기다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일본 엔화가 엄청 싸지다 보니까 어때요? 일본이 코로나 제한 풀어주자마자 여행 가겠다고 지금 공항 붐비고 난리가 났잖아요. 옛날에 일본 여행 갔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자주 가듯이 미국인들은 가까운 유럽 국가들로 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업계의 호황은 항공사들이 내놓는 예상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 기간 동안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엔 600만 명의 승객들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엔 550만 명의 승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미국 국내선의 평균 운임료는 $350 정도로 전년 대비 무려 43%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11월 달과 그리고 뭐 또 12월 달 PCE 수치가 발표되는 것들이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인플레 잡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일단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연말 소비의 증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건 그냥 단기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가 상당히 많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연말이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강화돼 보이는 거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요. 원래 이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소비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업들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과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을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소득층들이 주로 찾는 마트인 월마트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나름 고급 백화점인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달러트리, 한국으로 치면 다이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반면에 중상층들이 많이 찾는 타겟은 실적이 또 잘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경기가 어려워질 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소비의 양극화도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져요.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물가가 오르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던 중산층들의 소비 패턴이 순식간에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실적이 안 나오고 월마트는 잘 나왔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은 어쩔 수 없이 소비 지표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또 연준이 협박을 해대면서 주가가 많이 짓눌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가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다들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금 확보 잘 해두신 분들은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상황상 현금 확보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은 제가 늘 외쳐왔던 그 대사를 떠올리면서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차트상의 변동성 심한 파도였을 뿐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김흔남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